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23일, 어제가 동지가 지났어요. 동지에 대한 뜻도 중국 역사 유래에 나오죠. 동지가 되면 겨울이 가장 지극한 때죠. 이때가 바로 지뢰복회예요. 지뢰복회. 자, 뇌부터 써요. 이 주역을 그릴 때는요, 아래서부터 써서 올라오고 위에서 아래로 읽죠. 그 뇌부터 그려야 돼요. 이게 뇌예요. 그리고 지자를 또 그려요. 지를 또 나타내야 돼요. 이게 지고요. 이게 뇌예요. 동지가 되면요, 어저께요. 동지가 되면 맨 땅끝에서 일량이 비로소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일량이, 너무 지나치게 제가 한문을 쓰는데, 저는 한글을 쓰게 되면 한글 뽀다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지뢰복회, 동지가 되면 일량이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가 생긴다라고 해서 주역에서는요, 이 동지를 한 해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역점을 치는 육효나요. 또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효. 저도 뭐 다른 육효도 좀 하긴 하는데, 이 벌써 동지에 벌써 1년이 바뀐 거예요. 이민년이 끝났죠. 이제 뭐가 돼요? 계면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동양, 특히 한국은요, 참 우리 같은 사람, 특히 자, 동지로서 일량이 희생하니까 1년이 바뀌었다. 또 음력설도 바뀐다고 한다. 또 아니다, 입춘으로 1년이 바뀐다 한다. 그런데 우리 명리학자들은 우선 입춘으로 한 해가 바뀐다고 하죠. 보통 입춘이 2월 3, 4, 5일 사이에 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정이 1월 23, 24, 2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바뀌는 해보다도 더 대개 보면 2월 달에 입춘이 지나고는 항상 구정이 되는데, 올해는 유별나게 구정이 앞에 있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년이면 아주 빠르게 윤달이 끼게 돼 있어요. 윤달이 아마 2월인가, 양력으로 2월인가 3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월이나 음력으로 정월이나 2월 윤달이 낄 수도 있겠네요. 음력. 자, 그래서 오늘도 적천수 천미를 합니다. 재와 덕이에요. 이 재주라는 것과 덕은 차이가 크죠. 재주는 다양하죠. 덕은 자기가 몸에서 우러나야 되죠. 그래서 덕이 승재자, 덕이 이기는 거예요. 이 재주 많은 사람을 이긴다라는 것은 국과 합이 맞아진다. 군자지풍. 그 사주 자체가 군자지풍으로 흘러야 된다. 내가 건드리질 않아서 그래요. 좀 건드릴 거려. 군자지풍으로 흘러야 된다라고요. 제가 승, 덕자, 덕을 이기는 자는 용현, 용신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능이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능력이 많다. 용신이 드러나는데 능력이 많이 드러나는 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 강의는요, 이걸 제가 사례명조가 3개인데요. 오늘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명조 첫 번째 걸 가지고 하고요. 다음 강의 때는 유시주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유시주도 아마 참고할 만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유시주를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임시주, 임철조 선생이 뭐라고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임시왈 했어요. 그럼 확실하게 유시주보다는 임 선생은요, 도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선과 악, 이거 사정 하면 이건 삐딱할 사자잖아요. 삐딱한 것과 바른 것,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불의 오행질이
오행의 이치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자와 소인은 분리, 사주지정, 사주의 정을 벗어날 수가 없다.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건 넘어설 수가 없다. 떨어질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둘 다 같이 돌아다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1번, 2번, 3번, 4번에서 9번째까지 끊어놨는데요. 저는 해석은 그렇게 번호를 붙여서 해놨어요. 두 번째, 양기는 동하면서 벽,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열벽자입니다. 광형, 광형지의 뜻이 되는데 가관, 아주 보기가 좋다. 음기는 정합, 정흡, 이렇게 고요하면서 모이는 것이니 포함한다. 그 이치를 사오, 아주 마치 오묘하듯 품고 있다. 그래서 화평하고 순수한 것은 격이 바르고 북이 청해야 되는데 부정불투에 쟁투가 나거나 이 시기할 투자입니다. 시기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고 합해서 가는 자는 개 모두 편기, 한쪽으로 쏠린 교훈을 합해갈 것이요 화에서 나오는 자는 모두 바른 정신이 있는 신을 가져야 된다. 똑바른 신을 가져야 된다. 관을 반기는데 재성이 능히 관을 생해야 될 것이요 재성을 반기는데 능히 관이 겁재를 막아줘야 될 것이요 인성을 끓인다라고 하면 재성이 능히 괴인, 인성을 깨트리면 될 것이죠. 희인, 인성을 반긴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한다? 관성이 능히 인성을 도와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이 성하고 음이 쇠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양기가 당권, 분명히 양기가 권세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소용자는 마땅히 모두 양기가 되어야 될 것이니 소희자, 반기는 것은 모두 양류. 그렇게 되면 무, 없다. 교첨하고 우, 어디에 상하, 위아래가 교첨한 기운이 없을 것이다. 위아래로요. 이게 모두가 군자지풍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역선지 뭐예요? 나머지는 재주가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편기잡남, 이거 벌써 좀 우의 말과 전혀 틀리죠? 삐딱한 기운이 한쪽으로 쏠린 기운이 혼란하게 섞여서 사약용강, 약한 것을 버리고 강한 것을 취하고 쓰고 다쟁다합, 쟁투도 많고 또 합도 많아서 합거자, 합해서 가는 자는 정기요. 화출자, 화에서 나오는 자는 사신, 사특한 기운의 신이니 희관, 관을 반기는데 뭐예요? 임겁지, 겁재의 자리에 임하고 있다든지 또 그리고 재성을 반기는데 인성의 자리를 앉아 있다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재극겁하잖아요. 겁재를 하니까 했을 때 겁지가 나타난다든지 인성이 나타납니다. 인성을 꺼리는데 또 관성이 인성을 도와준다든지 오늘 관격이 하나 나와요. 하나 사례명절 하는데 관격이면서도 그 관을 용신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참 격국론에서는 이 정관격 하면 참 좋은 격으로 알고 이 격을 정관격이면 길신이니까 이것을 용신으로 했을 때 상신과 부신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신은 화가 만약 관성이라면 상신은 목이 될 것이고요. 부신은 뭐예요? 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관으로 관격이니까 이거는 목은 재성이 될 것이고요. 토는 곧 인성이 될 것이다. 상신과 부신이 이렇게 되죠. 그러나 오늘 사례명조는 참 오화가 있어서요. 경금일정인데요. 이게 정관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경인 일에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 인호 화국을 이루어서 오히려 화체가 됨으로써 오히려 성격에서 격이 길격인데 어떻게 됐다? 태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사주. 오늘 하나의 사주를 가지고 격 설명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명절 하나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보통 한 20분에서 조금 넘기면요 제가 좀 지치더라고요. 딱 하다 보면 그걸 알겠어요.
인성을 반기는데 또 인성을 꺼리는데 또 생인 관성이 인성을 생한다든지, 인성을 반기는데 또 재성이 괴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하면 음기가 당건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소용자는 음의 기운인데 소위자는 모두 음의 종류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재성을 따라서 추세예요. 세력이 어딜 쫓는다? 재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좌우로다가. 자 보세요. 저것은 상하죠. 교첨은 무교첨자예요. 아첨하지를 않는다. 위아래 사람들에게 라고 하고요. 좌우, 그러니까 이건 동지죠. 재물은 위나 아래 사람들한테서 생기는 게 아니고 좌우에서 생기죠. 다 동료들하고 생기는 거예요. 개, 다능지상이라. 능히 능력 있는 상이다 라고 하지만 이 재물을 쫓는다는 게 찝찝할 뿐이죠. 그러나 듣기, 기세를 하고 화평하면, 용신이 불명하면 비로소 반드시 발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해놓고 제가 정관격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또 하나 안 썼네요. 화채 수금용조입니다. 화가 채면 벌써 이 사주의 채가 뭐다라고 하면 이 일주는 벌써 그 채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요. 그러면 그 부담을 갖는데 그 채를 극하거나 설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일주는 어느 정도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다른 용신을 쓰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의 기운은 여기 유에 뿌리를 내리고 해서 충분하게 화를 극할 수 있는 수를 용신으로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용신도 또 그렇죠. 이 용신이 지금 무게합을 하고 있어서 못 쓴다라고 프로그램에서 나와요.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는 수운이 들어와야 됩니다. 화채니까요. 그래서 화채 수금용조입니다. 없습니다. 금토용조는 물론 수금용조니까요. 수가 용신이면 뭐죠? 진토와 축토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진토 때나 축토 때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개축대운서부터 이 사람은 좋을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하나 둘 셋 넷 4대운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건 철저 선생님의 설명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직접 자기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 또 곧 징의에서는 없다, 빠졌다라는 것이죠. 참 희한하죠. 징의가 설하고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고 싹 빼버려요. 자 봅시다. 경금 생후 중하 5월에 태어났습니다. 정관 등록 녹을 얻었죠. 그래서 뭐 정관이 녹을 얻거나 무거거나 다 똑같아요. 하여튼 녹은 얻었어요. 그래서 연시에 축유 통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유금이 축토도 좋고요, 유금도 좋고요. 정득 바로 중화지상이다. 중화직인데 인호 재관이 공합하고 있죠. 그래서 재성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됐다? 재성과 관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 그렇죠? 쟤는 불개인 인성을 깨뜨리진 않죠. 먹고 하지는 않지만 관은 능히 생인 인성을 생한다라고 했어요. 관이 어디서 인성을 생한다고 하는 거죠. 정화가 축토를 생한다라는 거예요. 재관인이 삼자가 생화불패하다면서요.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생화불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화 때문에 또 축토도 온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천간에서 지지를 생하기는 좀 어렵죠.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거는 좀 괜찮은데요. 무종합, 개종무합, 개수가 무토를 쫓아가서 합한 게 좋을까요? 안 좋죠. 좋을 리가 없죠. 거기 음탁직이라는 거예요. 음한 것을 제거해 버렸다고 하지만 우리 철저 선생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소위 품행이 단방, 품행이 아주 발랐다라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래서 지켰다는 거예요. 항전고도, 늘 옛 도에 대해서 지켰다는 거죠.
일찌감치 국립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훈몽자수 스스로가 공부하는 것을 지켰죠. 그래서 정유 등가라고 해서 자 세운에서 어디쯤이라고는 안 했지만 이 진터대운에 정유운이 걸린 거예요. 정유세운이요. 그렇지 않고는 등가할 자리가 없어요. 이 자리가요. 네, 진터운이에요. 네, 그래서 진터운에 정유년이 걸려서 아마 등가를 했을 것이다. 후에 도예요. 지현, 야, 너 현에 현감으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발탁을 했는데도 불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원, 내 뜻은 원하기를 취교, 가르침에 나가려고 하면서 안빈납도, 이거 사자성어로 참 좋죠. 우리 고등학교 때도 안빈납도를 배우죠. 네. 그저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작은 것을 취했다. 넌 너무 작다. 너 가르치려고 하냐. 그러니까 피왈 이 사람이 이 사주를 상담한 사람이 말하기를 공명이라는 것은 비 아니다. 이 철외예요. 이렇게 거들철제 걷어들인다 높으로 있잖아요. 과등 등과를 해서 높은 자리를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명이다. 그것이 바로 공명이라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필요는 뭐 있냐. 공성명은 성공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은 자저, 내 스스로가 나타나는 것이지 남이 알아준다고 되겠냐. 하물며 나는 무경제제, 나는 경제에도 재주가 없다. 그러니까 돈도 벌 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교직, 교직으로 나가서 불수 의식 불부. 자, 의식을요 어떻게 해요? 쫙 많아서 다 나눠주는 것을 못 나눠주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일거리만 하면 되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눠주고 뭐 어쩌고 할 그런 걱정거리까지 내가 할 필요 뭐 있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운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머리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운을 아는 것이죠. 이게요. 오행오지, 나는 행하는 것이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불부,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임금과 부모에게 부모 지원 조금 충분하게 임금과 부모한테 받은 은혜를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각주 처리를 제가 했겠죠. 한 이유가 분명히 설화고를 또 흉보기 위해서입니다. pon명제의 설명에서도 증의에는 천미의 뒷부분이 많이 생략되었다. 임척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라 천미에서와 다르게 설화고의 증의에서는 생략한 듯하다. 왜 그래서 증의는 후, 도, 지, 부현, 지현, 불부 다음으로 모두 생략하고 개취교직 다시 고쳐서 교직으로 나갔다라고 하면서 안빈납도에 종신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했다라고 끝냈어요. 이렇게 그냥 막 짜집기를 한 거죠. 네, 참 설화고의 재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화국을 이루어 화가 체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 띄어야 되겠네요. 체가 된다. 안 떼도 된다고 하지만 이건 띄어야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연주의 개요가 용신이 되는데 다음으로 명주의 대로사 부분이 오순대운까지 기신, 사순대운까지죠. 사실은 오순이 아니라요. 오순대운부터는 괜찮죠. 네, 기신으로 흐른다. 큰 욕심 없이 항전고도하며 훈몽자수하여 안민납도한 모양. 그래요. 모양책 열어보면 화가 6.3이에요. 그리고 토금 2.6, 수 1.1 해서 화채 수금 용조로 요거 한 가지 또 벌어졌네요. 수용신의 금희신이 돼요. 역시 관성인 화오행이 요거 하나. 화오행이 체가 되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는 듯하다라고 했죠.
프로그램을 한번 읽어볼게요. 뻔하죠 뭐. 제가 하나 이걸 누르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죠. 네, 이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4대원까지는 이 사주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묘대원에서 고생을 하죠. 공부하는 데는 뭐 운이 안 좋을 때 공부할 수밖에 없죠. 네. 이 진대원에 아마 정인년에 등과를 했을 겁니다. KU 경축. 네 글자. 네 글자 쓰고 네 글자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 정관격을 한번 봅시다. 심해청 선생이 정관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5월의 경금일주는요, 정관격이에요. 이 정관격은 사길신 중에 하나로 순영한다. 순영이란 곧 상신과 구신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죠. 7살과 다른 점은 극하는 게 약하다. 그리고 진실로 형충파해를 꺼린다. 지위가 높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참 자, 그래서 정관은 형충파해를 꺼림으로 이 격을 보호하는 관을 중심으로 인성이나 재성을 상신으로 한다. 이건 잘못했어요. 상신이 재성이고 인성이 구신이에요. 이렇게 맞죠. 관성이 생하는 인성이 토행을 용신으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토도 진토하고 축토만 용신이죠. 건토는 뭐죠? 술토나 미토는 용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격국론도 좀 부정을 하고요. 뭘까요? 그렇죠. 그 격국론에 대한 걸 좀 많이 부정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야첨 선생은 일단 관직에 있는 분들을 끌어다가 모아놓고 정관격 몇 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이 정관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이런 걸 지금 격국론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명서 311번을 어떻게 해서 푸실까 참 걱정이네요. 걱정됩니다. 이놈 화국을 이래서 화제가 강해서 합격이 됐다. 그러나 격국론에서는 형충파해야지 합이라는 건 없어요. 오히려 합을 해서 격이 성격이 됐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음번 격국론에서 용신변화절에서 나옵니다. 그때 또 용신변화절을 설명하는데 이 사주는 오히려 오화 화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목이 옆에서 오화가 있어서 인호 화국을 해서 정관격이 됐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5월에 태어난 인목이 옆에 있다고 해서 정관격이 변할 수가 없어요. 화세가 강해지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격국론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심혜점 선생이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일주에 부담이 된다 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거든요. 자평진전에서는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격이 바뀔 때라도 금세 인월이 이렇게 해서 옆에 오화가 있어서 인월 화국을 해서 정관격으로 바뀌었다라고는 해도 5월에 태어난 인목이 옆에 있어서 정관격이 더 강해져서 안 좋다라는 소리는 안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내일 격국론 자평진전을 또 용신 변화절을 하겠습니다.